자, 이번 지문은 생명과학입니다. 동물들의 에너지 저장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저장 전략은 크게 두 개입니다. 체지방 축적, 몸에 하는 거고요. 식량 저장, 밖에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동물 에너지 저장 전략의 상대적인 장점과 단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게 되면 여기 동사 뒤에 핵이 있는 명사구가 보입니다. 구조는 명사 있고 oving가 뒤에 따라왔고요. 여기 x와 y 둘을 축적하는 혼합된 pp 전략입니다. 그리고 뒤에 관계대명사절 따라왔는데 쉼표가 있으니까 대수로 바뀔 수는 없겠죠. 당연히 삭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위치는 이 스트레지를 대신하는 명사입니다. 이 쉽게 보면 여기 s가 있으니까 여기에 수일치됐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체지방이나 음식이 질문하는 걸로 이어진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 전략이 질문으로 이어진다라고 해야 맞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lead는 O형식 동사네요. 그래서 목적격보 투부정사 좀 잘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SQL 목적어로 분홍색 부분 보이죠? 직접 의문문이네요. 자, 주어가 그래서 뒤에 있는 겁니다. 상대적인 장점과 단점 이 두 개니까 여기 아라 쓴 것이고요. 상대적인 장단점 뒤에 수식어,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가 이어지는 거죠. 해석을 해볼까요? 자, 많은 동물들은 체지방 그리고 음식 두 개를 축적하는 혼합된 전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혼합된 전략은 자, 사람들이 에너지 저장에 있어서 이 두 가지 형태의 상대적 장점 그리고 단점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도록 이끈다는 거죠. 주절과 부사절이죠. whereas든 반면에 란 뜻이고요. maximum food disposition, deposition, 최대 지방 축적량은 몸의 질량과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뚱뚱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최대 식량 저장량은 몸 사이즈와 즉 매스에 의해서 제한이 되지 않는 거죠. 수동태. 음식을 밖에다가 창고에다 저장해 놨다고 내가 뚱뚱해지지 않습니다. body 사이즈에서 제약받지 않는다. 여기 동사 있고요. 목적어는 대절이고요. 자, 이젠 지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어 있고 구체적으로 작은 동물들 해놓고 요렇게가 동사인 거죠. 그리고 동사 뒤에 보면 자, A를 축적하는 겁니다. 자, in B에다가 그리고 then 하고 부사절이 따라온 거죠. 그리고 여기 in 뒤에 행명사구가 보이고요. 여기 they can 사이에 여기 accumulate 생략된 거로 보고요. 대동사 do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제 accumulate 써도 되고요. 중요하겠죠? 해석을 해보면 자, 이것은 의미합니다. 동물들, 특히 조그만한 동물들이 자신이 체지방의 형태로 할 수 있는 것보다 그 동물들은 저장된 음식의 형태로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저장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얘는 비교급 강조입니다. Even very far, still a lot 다 바뀔 수 있지만 very로 안 되는 거 잘 체크해 두시고요. 계속 가겠습니다. further 한 발 더 나아가 게다가 이런 뜻이죠. 그리고 주절과 부사절로 되어 있고 주절에 요 대는 stored food 그리고 body fat 두 개를 나란히 비교하는 거고요. 엄격히 따지면 나란히는 아니겠고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고 음식은 저장이 되는 거니까 pp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 부사절 뒤에 이렇게 이 and가 문장 두 개를 나란히 연결한다. 팻 지방은 기여하는 거죠. 어디에 기여하는 겁니다. to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자, 이 주어는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뭐뭐와 함께 증가하는 겁니다. 뭐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죠. 그래서 with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해석해 볼까요? 자, 게다가 저장된 음식은 체지방보다 더 경제적이다. 자, 왜냐? 지방은 몸의 질량에 기여하고 신진대사율도 몸의 질량과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말로 there is으니까 여기 단수명사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A가 to B에게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to가 전치사죠. 그래서 여기 동명사를 써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해석을 해볼까요? 다시 말해서 지방을 유지하는 것에는 신진대사 비용이 존재하더라. 동사고요. 동사 뒤에 핵이 있는 명사구가 있습니다. 구조는 명사, 뒤에 전치사, 명사, 뒤에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해석을 해보면 과도한 체지방 축적은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한 동물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또한 가질 수가 있더라. 계속 갑니다. 부사절과 주절이죠. 이 동물들은 유지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ing를 쓴다 하지 마시고요. 이 동명사가 이 부절의 주어인 거죠. 얘가 주어다. 동명사는 단수 취급이고요. 그리고 주절에 가보면 여기 be expected 보이죠? 오형식 수동태네요. 그래서 명사가 투부정사 하는 것이 예상되고 기대된다. 자, 축적하는 거죠. 뒤에 보면 A를 축적하는 겁니다. in B로 축적하는 거죠. 이렇게 B 자리에 핵이 있는 명사구가 있고요. 여기서 푸드 스토어, 음식 가게가 아니라 음식 저장이겠죠. 그리고 이 than이 비교한 것은 예로서 보다는 예로 전면구 두 개를 비교한 겁니다. 아시겠죠? 해석을 해보면 높은 체온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득이 있겠지만 동물들이 체지방으로서라기보다는 음식 저장의 형태로 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이 기대가 되고 예상이 되더라. 전면구로 시작했고요. 자, 반면에 저장된 음식. 이거 PP는 안 어렵죠? 이 저장된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may rot, 썩을 수가 있습니다. 수동태로 안 쓴 겁니다. 아시겠죠? rot는 아닙니다. 그리고 robbers, 그러니까 강도겠죠. 강도에 의해서 혹은 침입자에 의해서 제거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도난 당한다 이런 얘기죠. 아니면 단순하게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주절과 부사절입니다. expand, 사용하다, spend와 뭐 똑같은 이야기고요. spend a, ing 분사구문을 많이 보죠. 이건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동안. 여기 and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분사구문 두 개를 나란히 연결하는 건데 여기 동사 원형이 있다고 여기 protect로 쓰면 난리 나는 겁니다. 해석을 해보면 많은 동물들은 에너지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에너지 저장을 관리하면서 그리고 보호하면서. 주어죠. 동명사입니다. 자, avoids라고 쓴 거고요. 근데 and로 두 개 연결됐으니까 이거 복수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이제 문제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춤추고 노래하는 것. 추고 노래하기는 나의 취미다. It's my 취미다.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하면 춤추고 노래하기, dancing and singing이죠. 얘가 한 가지 개념이라면 이제 is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얘를 무조건 단수다라고 할 수 없고 그건 상황마다 다릅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내신을 보고 준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이게 좀 나오기가 어렵고요. 수능에서는 이제 단수 취급하는 것을 정석으로 보고 내신에서는 단수와 복수 둘 다를 허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이 두 개가 단수로 묶였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자, 어쨌든 avoid다. 그리고 피하는 건데 x와 y를 피하는 거죠. x, y. x는 핵이 있는 명사구. 자, y는 핵이 있는 명사구. 앞에는 전면구인데 여기는 of ing죠. 음식이 저장되었다. 저장된 음식. pp 어렵지 않고요. 해석을 해보면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음식을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손실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음식을 관리하는 이 에너지 차원의 어떤 비용을 피할 수도 있는 거죠. 주절과 부사절입니다. 분사구문인 거죠. 퍼미팅, 누가 허용하는 거죠? 체지방 축적입니다. 체지방 축적은 이 뒤에 있는 것을 허용하는 주체니까 ing로 쓴 거고요. 체지방의 축적, 여기 핵이 있는 명사구입니다. 안 어렵죠? accumulation, as, 수일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얘를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해지는 거죠. to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서 permit는 오형식입니다. 그래서 목적격보 투부정사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엔터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A에 들어가는 거죠. in B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도르먼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르먼시는 휴면 상태를 얘기합니다. 휴면. 뭐 비활동기 뭐 이거죠. 비활동. 그리고 휴면과 비활동은 연장이 된 대상이니까 PP를 쓴 것이고 여기 하이버네클럼이라는 단어는 동면지를 얘기합니다. 동면 장소. 이해되시죠? 동사는 hibernate. 이해되시겠죠? hibernate, 동면하다. hibernation, 동면, hibernaclum, 동면 장소. 헷갈리지 마시고요. 어쨌든 B의 구조는 여기 핵이 있는 명사어가 되겠다. 해석을 해보면 자, 체지방의 large accumulation, 많은 축적은 동물의 여기서 fasting은 빠른 이게 아니라 단식입니다. 단식. 단식 능력. 특히 큰 동물들의 단식 능력에 자, 더해집니다. 추가됩니다. 라는 얘기죠. 몇몇 동물들이 동면지의 상대적인 안전함 속에서 이 연장이 된 늘어난 휴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 주면서 계속 가보죠. 여기서 and가 하는 역할은 주어 두 개를 나란히 연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 취급한다는 거, 복수라는 거. 그리고 장점들은 이미 결정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PP라고 쓴다는 거. 해석해보면 자, 그러므로 체지방 축적과 음식 저장 둘 다는 어느 정도 자, 결정이 된 장점들을 가진다라는 거죠. 결정적인 이점이 있더라. 내용 정리 한번 해보죠. 동물들이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데 체지방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외부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얘도 장단이 있고요. 얘도 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식이 너무나 대조되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장단이 존재하더라. 이거 머릿속에 넣고 잘 필기해 두시고 글을 쭉 따라오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체지방을 축적하는 방법이 있고요. 음식을 모으는 방법이 있는데 야, 이거 장단점이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일단 체지방을 높인다는 것. 이것은 이 체질량을 증가시키는 거고요. 질량을 높인다. 하지만 음식을 최대한 저장해 놓는다는 건 몸 크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죠. 즉 얘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식량을 저장한다면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장단인데 동물들, 그러니까 작은 동물들입니다. 얘는 저장된 음식의 형태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비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지방 형태라기보다는. 작은 동물의 경우 뭐가 유리하다고요? 저장이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지방보다. 생각해보면 너무 간단하죠. 너무 조그만 애가 막 살이 이렇게 쪄가고 있으면 뭐 여긴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지만 이 잡아먹기 쉬울 겁니다. 이 경우 상대적인 장단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보자면 음식 저장이 이 체지방보다 더 경제적이다라고 합니다. 왜냐? 지방이 있다는 건 몸이 뚱뚱해진다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신진대사율이 같이 체지방과 함께 올라가니까 에너지 사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거죠. 에너지 사용. 즉 신진대사 측면에서 저장이 지방으로 하는 것보다 더 낫더라. 지방으로 하면 막 뚱뚱해지니까 이제 기초 대사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셨겠죠? 자, 여기 다시 말해서 지방을 유지하는 것에 이 신진대사 비용이 있다. 지방에는 비용이 든다. 신진대사 비용이죠. 그래서 저장이 지방보다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 초과된 지방 축적은 뚱뚱해지는 거죠. 부정적인 영향, 포식자를 피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저장이 지방보다 낫더라. 왜냐? 뚱뚱해지니까
포식자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동물에 따라 체온을 높이는 거,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이 생존에 유리하다면 동물들은 지방이로라기보다는 음식 저장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하겠죠. 아하, 저장이 지방보다 낫네요. 이 체온 유지에서 말입니다. 그렇죠. 체온을 올릴 때마다 음식을 그때마다 먹으면 되는데 이 지방으로 해놓으면 한 번에 다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반면에 했으니까 글의 흐름이 바뀌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부분 쭉 여기까지는 저장하는 것이 먹어서 몸의 지방의 형태로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쭉 했는데, 자, 이제부터는 흐름이 바뀌어서 이제 지방이 유리한 경우 혹은 저장이 불리한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여기 나오네요. 자, 저장된 건 썩을 수도 있고 도난당할 수도 있고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저장하는 것이 그냥 외부에 저장하는 것보다 좋은 거죠. 왜냐? 분실 위험 때문에. 다른 애가 뺏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썩을 수도 있고요. 부패 위험도 있고. 그리고 많은 동물들은 음식을 저장한 걸 관리하고 이렇게 보호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쓰더라. 아하, 지방이 저장보다 나은 이유. 자, 저장은 관리 비용이 들더라. 여기는 신진대사 비용이 들었는데 얘는 음식 관리 비용이 들더라. 이 각각 하나씩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계속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겠죠? 음식을 먹어서 그것을 지방으로 저장한다는 건 이런 류의 손실을 다 없앨 수가 있죠. 손실을, 위험을 제거한다. 몸속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음식을 매니징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비용도 줄일 수도 있고요. 역시 저장하면 관리 비용이 드는 겁니다. 전부 다 상대적인 거죠. 여기 체지방으로 저장합니다. 그럼 동물들의 단식 능력에 더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이 저장보다 좋다. 그 이유는 여기 큰 동물에 해당을 하는데, 큰 동물. 이제 앞서서 이제 했었지만 작은 동물한테는 저장이 좀 유리했죠. 하지만 큰 동물한테는 지방이 대체적으로 유리한가 봅니다. 왜냐? 단식 능력이 있으니까. 단식, 음식을 안 먹어도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단식 능력에 더해진다는 건 이 몇몇 동물들이 그냥 오랫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잠을 자버리는 거죠. 상대적으로 안전한 장소에서. 아하, 단식 능력, 그리고 겨울잠을 잘 수 있게 해준다. 이게 큰 동물한테는 지방이 저장보다 유리한 측면인 거죠. 간단하고요. 자, 여기가 마무리겠죠? 그러니까 저장, 지방과 저장은 이미 결정된 장단이 존재한다. 장점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워낙 대조가 분명해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혼합된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장을 했을 때의 장점, 저장을 했을 때의 단점 기억나시죠? 신체 크기에 상관없다. 작은 동물들이 유리하다.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 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뚱뚱해지면 질량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신진대사율이 늘어나죠. 그래서 따로 저장해 놓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포식자한테도 안 잡아먹힐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높은 체온에 유지하는데 유리하죠. 그때마다 먹으면 되니까. 하지만 단점은 시간이 지나면 썩고 잃어버리고 이런 문제, 그리고 관리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상당한 거죠. 그럼 이제 체지방으로 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냐? 이런 관리 비용이 없다 이겁니다. 에너지 비용을 회피할 수 있죠. 그리고 밥을 안 먹어도 됩니다. 특히 큰 동물은. 그러니까 겨울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 체지방 축적, 식량 저장 모두 각자의 이점을 갖는다. 그래서 혼합되게 쓴다. 자, 쭉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이 대립되는 개념이 명확하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가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문법 잘 보이는지, 논리적 흐름이 잘 보이는지,
이 두 가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